수십 년 전에 비해 우리 삶은 말할 수 없이 편해졌다. 하지만 만족도는 예전과 다르지 않다.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세탁기가 빨래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너무 좋아요. 세탁기 덕분에 생활이 윤택해졌어요라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없다. 차를 탈 때마다 마차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참 안락하네요.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일상은 안락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더 편안하다고 더 만족을 느끼기는 어렵다. 만족감을 올리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편리함을 적당히 줄이고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불쾌함이 있어야 만족감이 생긴다. 계속 편안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주말에 한 손에 리모컨을 잡고 하루 종일 뒹굴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잔 후 기분이 어떤가? 날아갈 듯한 기분인가? 그렇지 않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띵하고 몸은 천근만근이다. 편안함이 지나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등산이 좋은 이유는 올라갈 때의 고단함과 땀 흘림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상의 맑은 공기와 풍경이 어우러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헬기를 타고 정상에 오를 때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쾌감이다. 인간의 기쁨과 경제적 가치에 관해 연구한 미국의 경제학자 티보르 스키토프스키는 심리학의 성과를 경제학에 응용하도록 제안했다. 그가 한 말이다. 추운 문 밖에 있다가 난방이 잘 된 따뜻한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락과 쾌락 모두 존재한다. 계속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안락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쾌락하진 않다. 휴식은 언제나 안락하지만 지쳐있을 때의 휴식이 진정한 쾌락을 준다. 반대로 충분한 안락 안에서는 육체적 혹사 같은 자극이 쾌락의 원인이 되고 그 뒤에 오는 평온함도 또 다른 쾌락이 된다. 지속적인 안락은 있을 수 없다. 힘든 일이 있어야 휴식의 참맛을 알 수 있다. 편한 것이 반드시 즐거운 건 아니다. 즐거운 일은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고 성가시고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성가시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즐거운 경우도 많다. 편리하고 손쉬운 일이 우리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청소를 마친 후의 상쾌함은 청소를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고 힘든 일을 잘 마치고 난 뒤의 성취감도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차 대신 걷는 것을 택하고 직접 청소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대신 가끔은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편안함의 굴레에서 과감히 빠져나와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루하루 인생을 놀이처럼 즐기자.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니체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주장한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역설적이다. 인생의 의미 운운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인생이 즐거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 따윈 물어보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 정신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그것이다. 낙타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 불만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물이다. 인내와 순종의 대명사다. 낙타는 사회 가치와 규범을 절대적 진리로 알고 무조건 복종한다. 사자는 한 단계 진일보한다. 기존 가치의 의문을 품고 저항한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기존 가치와 의미는 무너뜨렸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없다. 견디기 어려운 상태다. 무기력과 우울한 나날이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한 상태를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부른다. 어린아이는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인생을 놀이처럼 즐길 뿐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언제 이 질문을 던질까? 재미가 사라졌지만 계속 놀이를 해야 할 때 이 질문을 던진다. 인생이 그렇다. 인생을 재미난 놀이로 여기는 사람은 이따위 질문은 하지 않는다. 삶이란 놀이를 즐길 뿐이다. 삶의 의미를 자꾸 묻는 것은 그만큼 삶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재미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의미에 관한 질문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삶을 변화시킬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산을 오를 때 의미를 묻는가? 그렇지 않다. 산이 좋으니까 오르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질문 대신 삶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천상병 시인은 시 행복에서 본능적으로 이런 기쁨을 알고 썼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에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좋다. 부인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는 것도 애가 없는 것도 행복이다. 막걸리 한 잔에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다. 행복의 적은 너무 많은 욕심이다. 행복을 위한 그 무엇은 없다. 수능에서 수석을 차지한 아이들 인터뷰는 천편일률적이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배운 걸 복습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학원은 거의 다니지 않았고 충분히 잤다 등등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시시하고 재미없다. 뻔한 얘기만 한다. 근데 그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만큼 특별한 것이 없다. 행복도 그렇지 않을까? 행복을 위해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할까?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할까? 행복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은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키워드는 일상이다. 일상이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그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끝내주는 일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자체가 행복이다. 끝내주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다. 그래서 일상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물 건너간 것이다. 일상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건 연목구어다.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처럼 주소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종교도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종교는 일상에서 종교를 구현하는 것이다. 일상은 엉터리로 하면서 일요일에만 신성하게 지내는 건 뭔가 이상하다. 운동도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운동은 시간 내어 운동하는 걸 넘어선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운동하는 것이 진짜 운동이다. 차를 버리고 웬만한 거리를 걷는 것, 틈만 나면 스트레칭을 하는 것, 기다리는 시간에 짬짬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시인들은 그런 일상의 행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인 나태주의 행복이란 시의 일부다. 철저하게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얘기한다. 하나도 특별할 게 없다. 행복은 일상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다. 어떤 스님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면서 조주선사를 찾아왔다. 그는 뭔가 끝내주는 한마디를 기대했다. 근데 기대와 달리 조주선사는 밥은 먹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예, 밥은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럼 그릇을 씻어라라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원참 세상에란 말이 저절로 나온다. 진리는 뭔가 끝내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조작이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밥을 먹는 것, 밥을 먹은 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씻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구체적 일상이 중요하다. 행복도 그렇다. 로빈 쉬어러의 저서 더 이상 우울한 월요일은 없다에 보면 일상의 영혼을 불어넣는 1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아주 단순하다. 인생을 단순화하라.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한계를 정하라.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위대한 자연을 경험하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라. 기도나 명상하라. 영감을 주는 문학작품이나 테이프를 보고 들어라. 자기계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가슴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라.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불러라. 아니면 춤을 추어라. 고결하게 행동하라. 정기적으로 일기를 써라. 어디에 있더라도 즐긴다는 자세를 가져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행복하지 못한가? 불행한가? 혹시 불행한 이유를 대통령에게 돌리는 건 아닌가? 행복은 일상이다. 행복하고 싶으면 일상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행복은 일상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현재만큼이나 미래에 달렸다. 지금 잘 살다 몇 년 후 어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다소 어렵지만 몇 년 후 잘 사는 걸 택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럴 때 꼭 지금도 잘 살고 미래에도 잘 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건 없고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난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에 잘 사는 걸 택할 것이다. 그게 훨씬 사는 맛이 나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지만 내 친구들은 대부분 계룡남이다. 개천에서 난 용들이다. 다들 어렵게 살다 요즘 살림이 핀 친구들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과거에 자기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무용담처럼 얘기한다. 거기서는 더 어려웠던 사람이 승자다. 미래에 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과거에 어려운 건 자산일 수 있다. 인생 역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 잘 사는 것보다는 못 살다 잘 살면 효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흔히 행복은 미래나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고 얘기한다.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다. 행복은 현재 못지않게 미래에 달려 있다. 지금이 행복해도 미래가 불안하면 행복하기 어렵다. 직장인들은 금요일 아침이 즐겁다. 오늘만 일하면 이틀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요일 오전은 즐겁지 않다. 저녁이 되면 괴롭다. 오늘 하루는 쉴 수 있지만 내일부터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분명 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란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가 다소 힘들어도 지금 고생이 조만간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고생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행복을 위해 현재를 즐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가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유효하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현재를 즐기기 어렵다. 돈도 그렇다. 누군가 나타나 100억 원을 주겠다. 근데 한 달 후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100억 원이 있는데 쓰건 쓰지 않건 하루에 1억 원씩 빠질 것이고 석 달 후 파산이다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지금의 부에서 아무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미래는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주변에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다. 전셋돈을 빼서 온 가족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 뭐 있느냐며 비싼 술집에서 한 달치 월급을 쓰는 사람도 있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비싼 외제차를 뽑기도 한다. 나름 생각이 달라 하는 행동이지만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경우는 전셋돈을 빼서 여행을 다닐 수도 없겠지만 여행을 다녀도 풍광이 눈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여행이 끝난 후에 걱정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사는 곳이 누추하고 일상이 고달파도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생을 참는 쪽을 택할 것 같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라는 얘기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모든 걸 참으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현재를 즐기라는 진부한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떼어서 따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고생이 그렇다. 과거에 고생했어도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면 과거 고생은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다. 과거의 부귀영화도 지금이 불행하다면 일장춘몽을 넘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래도 그렇다. 미래에 희망이 보이면 지금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잘 사는 것도 마음껏 즐길 수는 없는 법이다. 미래가 현재 행복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결과에 상관없이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살아생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나무를 심는 것,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 등이 그것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미래 또한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불행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다. 이유가 있는 일도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있다. 근원적 불안이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지 아는 불안이다.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상실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투자한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컸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다. 존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외에 뭔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감정도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나 같은 서민에겐 근원적 불안보다 사소한 불안이 많다. 가장 큰 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의 불안이다. 내가 생각하는 불안의 제1원인은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이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 대신 영화를 볼 때, 영업사원이 물건을 파는 대신 북한산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만 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뭉개는 대신 몸을 떨치고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시작하고 영업사원은 현장에 나가 영업을 하면 된다. 내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해야 하는 걸 빨리빨리 해치우는 것이다. 미루지 않고 생각날 때 하는 것이다.
해야 할 게 머릿속에 있으면 개운하지 않다. 그래서 뭐든 할 건 재빨리 한다. 자동차 휘발유는 미리미리 꽉 채운다. 반쯤 있어도 채운다. 그러면 기분이 좋다.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건 받는 순간 바로 낸다.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하다. 미룬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미룰 이유가 없다. 내지 않은 세금은 계속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다. 내야 하는데 아깝다.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에 대한 부담은 내는 순간 사라진다. 아깝다는 생각도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냈다는 사실조차 잊는다. 대신 얻는 게 있다. 마음의 평화가 그것이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 나오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든다. 강제로 세금을 받으러 간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몇 년씩 세금을 내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지 정말 궁금하다. 불편하지 않았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고 불편한 마음을 참았다면 인내심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다. 근데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마음의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큰 노력과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물로 오는 것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에 나온 말이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20년쯤 전 처남이 하와이 대학교에 유학할 때 하와이를 가본 적이 있다. 월급 생활을 하면서 하와이에 가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무리였다. 일단 돈이 없고 시간도 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때 못 가면 영원히 못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리했다. 일주일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상사는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한 박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좋겠어. 나 같은 사람은 20년 이상 직장을 다녔지만 휴가다운 휴가를 쓴 기억이 없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휴가를 쓰겠다니 할 말이 없어. 하여간 내가 돈 대주는 거 아니니 다녀오시오. 대강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이왕 보내줄 것 화끈하게 보내주지 이렇게 토를 달 건 뭘까? 난 상사가 되어도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시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비용이었다. 당시 내 경제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땡전 한 푼 없이 한국에 와서 회사에서 빌려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얻고 빌린 돈을 겨우 갚은 상태였다. 그 때문에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지 못했다. 알량한 월급으로 애 키우랴, 자식 도리하랴, 저축은 생각하기 힘든 생활이었다. 하루하루 헉헉대며 살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집사람이 갯돈을 미리 당겨받고 그 돈으로 하와이에 가기로 했다. 한마디로 융자받아 간 것이다. 그래도 너무 좋았다. 다시는 못 올 것이란 생각에 아름다운 하와이 풍경을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기억이 난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쓸 때 달콤하다. 그러다 20년 만에 가족을 데리고 하와이를 다시 가게 됐다. 우리 가족은 최근 2년간 가족여행을 가지 못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딸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애들을 두고 부모가 여행을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작은 애가 친구와 이탈리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큰애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휴가를 일주일 쓰라는 허락을 받았단다. 원래 계획에 있었으면 친구들과 여행을 갈 텐데 갑자기 휴가를 쓰라니까 가족 외에는 같이 갈 사람이 없었다. 휴가철이라 다른 곳은 이미 예약이 끝났는데 하와이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와이로 결정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이상가족이 됐다. 작은 애는 이탈리아로 나머지는 하와이로 여름 휴가를 간 것이다.
하와이는 천국이었다. 하늘빛이 달랐다. 늘 공유에 찌든 칙칙한 하늘만 보던 내게 하늘빛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바다색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색이 나올 수 있을까? 일주일간 우리 가족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렌트한 차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만난 것도 먹고 쇼핑도 했다. 20년 전 하와이 여행도 내겐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이 훨씬 더 행복했다. 딸을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했다. 융자를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열심히 번 돈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러했다.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찝찝하게 간 게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시간을 쓸 수 있어 행복했다.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오늘의 내가 나아졌다는 기분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하와이 여행은 별거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살림이 조금 풀리면서 가게 된 하와이라 행복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 지금의 나는 나아지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바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의 천적은 비교라고들 한다. 기분이 좋다가도 남들과 비교해 내가 처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행하다. 그래서 가능한 남들과의 비교는 피해야 한다. 근데 비교가 행복일 수도 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 지금의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그렇다. 20년 만에 다시 하와이에 가면서 내가 배운 교훈이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난 앞으로도 계속 비교하면서 살 것이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할 것이다. 남과의 비교는 불행을 가져오지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건 그 자체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 모드로 바꾸는 것은 쉽다. 인생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피곤할 뿐이다. 에잇, 다시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지. 혹시 목욕하고 나오면서 인상을 잔뜩 쓰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 경우는 사우나에서 30분간 목욕을 하는 것이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중 많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수의 행복 수업에서 가져왔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던져봤을 것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일상에서의 의미와 재미다. 행복은 자잘한 것이고 일상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마치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우연과 연결되어 있듯이 행복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선물과 같다는 것이다. 즉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속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안에 행복이 있다.